안녕하세요. TV책방 북소리 홍선혜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추석 한가위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고향으로 갈 준비하시면서 혹시 한복 챙기셨나요? 한복은 한가위의 둥근 보름달만큼이나 아름다운 우리 옷이지만 불편하고 덥고 갑갑한 옷으로 인식이 되면서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 돼버렸죠. 그래서 한복이 무엇인지, 시대마다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또 고운 빛깔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생각해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TV책방 북소리에서는 꾸준한 집필 활동으로 전통 한복 복원에 힘쓰고 있는 김혜순 저자를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한가위를 맞아 우리 시민들은 전통 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시민들 만나본 후 김혜순 저자와 함께합니다. 지난주에 벌초를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비도 엄청 많이 왔고.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서로 덕담도 해주는 그런 게. 저는 한복, 추석 때 한복 입었던 게 네, 전통 문화와 관련된 독자들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 중에서도 한복에 대한 이야기 깊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함께해 주실 김성신 평론가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눌 주제가 한복이에요. 네. 평론가님 한복 자주 입으세요? 자주는 못 입죠. 자주는 못 입는데, 근데 1년에 한 번은 꼭 입습니다. 언제요? 제가 갖고 있는 한복이 겨울 한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매년 정월 초하루 날 이제 그것을 입고 인사를 드리러 다니죠. 겨울 한복을 갖고 계신 거 보면 결혼을 겨울에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겨울에 입을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예, 겨울 한복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저는 사실 고백을 하자면 한복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어릴 때 입어본 이후로는 잘 안 입게 됐는데, 그래서 오늘 한복의 매력을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볼까 합니다. 이분과 함께 할 텐데요. 오늘 대담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름다운 우리 저고리의 저자 김혜순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한복을 입고 나와주셨어요. 정말 고우신데요. 제가 완전히 좋아하는 색깔 조합이에요. 어떠세요? 아까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네. 이 푸른 바다가 생각이 나고요. 그래서 막 바다에서 빠져나온 선녀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아까 했는데요. 너무 예쁘십니다. 하늘과 바다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나요? 네. 어찌 보면 의미요? 이게 음양인데 위와 아래의 어떤 그런 느낌. 제가 가장 늘 즐겨 입는 색상이죠. 쪽빛과 우리의 소색 저고리. 네, 그렇군요. 책에 보면 선생님께서 저고리에는 의미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입고 나오신 그 저고리의 의미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고리 하면 우리의 한복 중에서 가장 기본복. 치마는 그냥 일반적인 사각 형태이지만 위에 또 거치는 뭐 두루마기랄지 뭐 당이랄지 조끼 뭐 배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한복하면 가장 기본이 저고리다. 이 저고리 같은 형태는 요즘에 뭐 여기 주변에 화려하게 뭐 술을 놓기도 하고 뭐 삼회장 저고리 뭐 반회장 저고리가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늘 가장 기본인 민저고리를 지금 입고 나왔는데 저고리의 명칭이 뭐 여러 가지죠. 뭐 동설 뭐 베레랄지 뭐 도련이랄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명칭이 있듯이 그냥 치마는 그냥 치마일 뿐인데 저고에 있는 구석구석에 다 제 각기의 역할하는 이름이 있다라는 거. 사실 면적은 치마가 훨씬 더 길잖아요. 많고. 근데 그 짧은 저고리 안에 그렇게 많은 명칭들 부분들이 의미 부여를 많이 시킨 거죠. 예. 그렇군요. 제가 입은 저고리는 지금 민저고리일 뿐입니다. 그냥. 네. 민저고리. 그렇지만 너무 예뻐요. 선생님의 모든 관심이 한복에 있으신 것 같은데, 자, 이런 선생님 저자 소개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드라마 황진이 영화 천년학 광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세요, 선생님께서는? 그때 주인공들이 입고 나왔던 그 그렇죠. 의상. 사실 그 특히 사극에서는요, 의상부터 먼저 보여요. 맞아요. 주인공 얼굴보다. 네. 네, 그것을 통해서 그 주인공들의 어떤 성격을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 김혜순 선생님은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한복들을 직접 지으신 분입니다. 또 해외에서는 패션쇼죠. 조선의 왕 뉴욕에 가다, 조선의 왕 파리에 가다, 조선의 왕 필라델피아를 깨우다, 그리고 뉴욕에서 한미수교 130주년 패션쇼 등의 한복 패션쇼를 여시면서 한국의 미를 널리 알리고 계십니다. 현재는 김혜순 한복 대표로 계시면서 한국복식과학재단 상임이사, 원광디지털대학교 겸임교수, 원광대학교 동양학대학원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고요. 주요 저서 소개해드릴게요. 아름다운 우리 저고리,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볼 책이죠. 또 왕의 복식, 김혜순의 황진이 등이 있습니다. TV책방 북소리를 진행하면서 제가 저자 소개를 쭉 해드리잖아요. 네.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좀 다재다능이라고 할까요? 각 분야, 여러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 한우물만 파신 분이 있는데 오늘 선생님께서는 정말 한복이라는 한우물만 파셨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리고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들어오시는데 그 표정이 어떻게 저렇게 좋으실까? 아마 이렇게 좋아하는 일에 그렇죠. 평생 이렇게 몰두하는 분들만이 가지는 어떤 안정감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어떤 즐거움이 항상 네. 얼굴에 배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근데 그 지금 미소와 또 옷과 이 한복과 너무 잘 어울려서 네, 글쎄요. 아주 멋지십니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한복 제 일만 생각하면 정신이 무뚝뚝해 이렇게 미소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즐거운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느낌이 선생님에게 보이셨나 봅니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늘 이 길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한테 이걸 보고 입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기 때문에 아마 젖어 있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아름다운 우리 저고리라는 책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정말 이 한국의 미를 오롯이 담고 있는 그 한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매혹적인 우리 저고리를 이제 되살리고 또 그 아름다움과 실용성을 세계에 알리고자 또 후세에 전하고자 이렇게 해서 쓴 책이다. 이렇게 저는 소개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한복 짓는 이제 그런 그 분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꾸준히 책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되셨는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찌 보면 사명인 거죠. 옷을 하고 있지만 남긴다는 건 참 겁나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저고리, 해온 저고리 그리고 유물을 통해서 많이 복원도 하고 재현한 옷들을 이대로 그냥 두기엔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정말 조사 결과 이 다니는 세월이 참 많이 걸렸지만 이걸 언젠간 한번 책으로 내야지 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었죠. 어떤 계기가 이제 저를 작곡했지만 저희 외삼촌께서 이 저고리의 시대별을 누군가가 하나 이렇게 나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고가 있었기 때문에 숙제처럼 그것도 제가 시대별 저고리를 참 눈물겹게 그대로 재현하고 했던 저고리 책이 바로 이 결과물입니다. 그러셨군요. 여기 도착하셔서 제가 외국에 좀 나가 있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라오스 네. 갔다 오셨다고요? 최근에 어떤 일로 갔다 오셨어요? 거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제는 제가 한복하는 벌써 32년째이거든요. 그래서 참 수많은 옷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쯤이면 좀 재능 기부 쪽으로 좀 갈 길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아주 남쪽에 낙후된 아주 조그마한 초등학교를 지금 겨냥해서 한복 입히기 또 우리 정신 바로 세워주기 이런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남쪽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네. 아주 그러니까 학생 수가 한 80명 전교생이 이런 학교만 이제 네 학교 선정이 돼서 거기에 한복 그 교복화 시켜서 지금 약간 한복이지만 누가 생각하면 굉장히 뭐 거추장스럽고 뭐 이런 옷 생각하지만 원래 우리네 옷은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았었어요. 네. 치마폭도 그렇게 막 넓게 입지 않았었고 아주 간편하게 입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해서
지금 입히기 10월부터 지금 입힐 거거든요.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다른 나라의 그 또래들의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정신교육을 시키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기회가 돼서 그쪽의 나라를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교류도 하게 하고 그게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뉴욕 쪽도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이 옷을 입음으로써 자세가 인사하는 법. 초등학교 2학년부터 인사하는 법. 하도 요즘엔 애들이 이제 많이 선생님과 사제 간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 한번 해보기. 이 옷을 입음으로써 왜 이 옷을 입히느냐 라고 했을 때 이 교복을 입고 한복을 입고 책상에 앉았을 때 모두 앉아서 나의 생각을 초등학생이니까 명상이랑은 너무 거대하고 1분 동안 만약에 내가 철수영이라면 철수 생각 1분간 생각하기. 이 옷을 입히고 어떤 과정이 이 과정 속에서 애들에게 도움이 될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제 그 부근의 라오스 이제 아프리카도 제가 이제 2월 달에 이제 갈 거거든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네. 저는 이 초등학생들한테 한복으로 교복을 맞춰서 입히는 것 아주 절대 찬성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네. 그런 그 경험이 있는데 이제 1년에 뭐 한두 번이기는 하지만 한복을 입으면요. 일단 아주 정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불편하고요. 근데 한복에 대한 편견이죠. 불편하다. 네. 근데 내가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는 네. 한복보다 편한 옷이 없습니다. 만약에 한복으로 교복을 해서 입히면 저는 꼭 그 의사분들한테 그 입기 전과 한복이 네, 교복이 된 네. 이후와 아이들의 체형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좀 과학적으로 딱 이렇게 입증을 해주시면 저는 한복, 교복 붐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도 제 말이 맞죠? 네. 당연한 말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이 학생들 인성교육만 생각하고 네. 이 아이가 옷을 입기 전과 입은 다음에 어떠한 마음의 변화가 이 변화를 조사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했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 정말 좋은 말씀. 그래서 몸과 마음, 참고하겠습니다. 네네네. 그것의 변화를 다 이렇게 네. 입증해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께서 그러한 일을 재능 기부로 이제 하고 계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그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한복은 우리 한국인들의 옷인데 네. 근데 수많은 한복에 대한 편견과 싸우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한국인들이 한복에 대한 편견들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을까요? 잘못된 상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건 어찌 보면 불편한 점이 없잖아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거를 보강하고 이제 쉽게 입을 수 있도록 했으면 지금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게 저희들이 지금 이 세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딱 저희들의 시대의 책임인 거죠. 근데 그 옷을 지금도 거의 뭐 귀찮다, 뭐 너무 힘들다라고 안 입지만 어찌 보면 옷과 이렇게 연결되는 정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예복화돼서 특별하게 뭐 혼례식이나 이럴 때나 입어진 그나마도 다행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거죠. 네. 그러나 그 다음은 저희들의 이제 숙제인 거죠. 어떻게 하면 많이 보급하고 입고 싶게 하는 옷 많은 연구를 필요합니다. 네. 저고리 생각을 하면 저는 사실 한복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쓰셨을 줄 알았거든요. 한복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근데 저고리만을 조명을 하셨잖아요. 앞서서 저고리가 치마보다는 굉장히 좀 복잡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고리만의 매력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옷에도 양장에도 유행이 있잖아요. 네. 근데 치마에는 크게 유행이 없었어요. 근데 이 저고리는 16세기부터 시대별로 변화가 굉장히 크게 온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도 계속 이렇게 변화하고 어찌 보면 이게 유행인 거죠. 저고리 길이에 따라서 유행이 되고 길이에 따라서 모든 섭배례 이런 게 다 변화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저고리를 통해서 지금의 패션을 이어간다. 네. 책에서 한복의 장점을 다룬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한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선생님 목소리 통해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서양 옷과 달리 평면적인 옷을
입체적인 우리의 인체에 착용하는 점이나 구성 또는 봉제 등이 과학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우리의 옷을 공부하다 보니 너무나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그렇다. 나 또한 우리 옷에 알면 알수록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선조들은 활동성의 해답을 곡선에서 찾아냈으니 곡선에는 미적인 측면 외에 착용감, 활동성의 실효성인 의미가 부여된 것으로 저고리의 아름다운 곡선에는 선조들의 미감과 더불어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인다. 형태뿐 아니라 재단의 과정에도 우리 옷은 분명 합리적이다. 입체적으로 구성되는 서양 옷의 경우 재단할 때 버려지는 천의 양은 상당하다. 그러나 평면 재단에 의해 만들어진 우리의 옷은 만들어 보면 버려지는 원단이 거의 없다. 이는 15인치 원단 폭에 숨겨진 비밀로 검약을 미덕으로 여겨왔던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이런 곳에서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귀한 천을 아끼기 위해 최대한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기능성과 형태를 고려한 디자인, 재단 봉제법을 발달시켜온 것이다. 이외에도 저고리에 섭을 달 때 적삼처럼 얇은 원단은 못이 두 직선으로 마름질하여서 봉제함으로써 얇은 원단이 몸에 잘 감겨 뜨지 않게 하기 위한 봉제법 등 평면의 옷이 입체적인 신체에 잘 맞게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옷이 얼마나 합리적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네. 선생님 직접 낭독해 주시는 부분을 이렇게 듣다 네.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한복 입은 그 여성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기도 하고. 여기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궁금함이 들었어요. 이 한복은 정말 유독 한국인한테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심지어는요, 네. 그 TV 보다가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게 생긴 것 같지도 않은데 한복을 입혀놓으면 아, 저 사람들이 외국인이구나 금방 알겠더라고요. 근데 뭔가 한국인과 한복은 특별한 궁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 보면 우리 옷이니까 그리고 옷이라는 거는 알고 입으면 내 옷이 아닌 걸 입는 것과 내 옷인 것을 입는 거에 그런 차이일 겁니다. 네. 예. 그 미묘한 차이가 참 대단히 대단한 거니까 어찌 네. 보면 정신을 입는다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신을 예, 잃는다. 모르고 입는 건 옷이 아닌 거죠. 그냥 그렇죠. 걸치는 거잖아요. 예, 입는다가 아니죠. 그냥 걸쳤어 이러는 거잖아요. 한복 정말 우리 한국인과는 찰떡궁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찰떡궁합인 한복 자주 입고 편하게 입기에는 좀 비싸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거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거죠. 비싸다라는 네. 표현. 어찌 보면 비싸다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싼 것과 비싼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격을 높이자는 거죠. 왜 싸구려로 싸게 해서 우리 옷을 낮게 할 이유는 없잖아요. 평상복으로는 얼마나 싸게 입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옷은 저 역시 말씀드렸듯이 정신과 이어가는 거잖아요. 품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고의 정신까지 부여해서 최고의 값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입는 거는 아주 싸게 얼마든지 입을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굳이 그렇게 비싸게 맞춰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동양학 강의를 또 하시면서도 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대적인 작업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네, 이것저것. 네. 그 왜 한때 여성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 했었던 가전제품 중에 꽃무늬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아우, 알죠, 알죠. 그 네. 작업 선생님 직접 하신 작업 중에 하나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화장품이라든지 네, 네, 뭐 네. 가방이라든지 여러 네. 그 현대적인 그 산업 제품들 네. 그 디자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무래도 한복을 하고 우리 거를 지켜가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우리 것의 느낌이 나게 하려다가 저한테 그런 의뢰가 오지 않았나.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몇 군데서 하게 됐었어요. 그러나 우리 느낌, 우리의 것을 이어간다. 어디에 부착시키고 그거를 엑기스로 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급하는
그런 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김혜순 선생님의 이름이 사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다 하는 계기가 제 생각에는 황진이, 드라마 황진이였던 것 같습니다. 황진이 하면 배우들 물론 생각이 나지만 배우 얼굴 이전에 그 아름다웠던 한복들이 생각이 나요. 저부터도 그렇거든요. 그 드라마 황진이가 확실히 좀 대중적으로 한복을 친숙하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나요, 선생님? 네, 제가 그거를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한복을 함으로써 제가 늘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 우리가 지금 한복하면 고리타분하고 귀찮고 뭐 불편하고 이런 생각하지만 우리 시대별로 올라갔을 때 조선시대 여성들은 그때의 어떤 패션의 리더가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기생들이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뭔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것 각오로 준비한 게 황진이었어요. 제가 황진이가 있기 전에 1년 전에 바로 기생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전시회를 서울 옥션에서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의 속옷부터 갖춰 입고 그네들 캐릭터에 맞게 한 옷들을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저에게 황진이 드라마 의뢰가 와서 하게 됐는데 거기에 파격적이었잖아요. 맞아요. 어찌 보면 황진이라는 그 인물은 16세기 인물이었지만 입고 있는 이 옷 자체는 18세기 옷이에요. 우리가 미인도나 그런 데서 추측해 봤을 때 기생했던 특별히 알 수 있었으니까 거기에 문양만 요즘의 패턴으로 들어갔지 그 패턴 자체는 그 시대 18세기의 기생들의 옷이었다. 그 캐릭터에 맞게 한 거였었죠. 그 최근 그 필라델피아 박물관인가요? 그 조선 보물 특별전의 오프닝 갈라쇼에서 이제 행사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특히 해외에서 이 한복을 알리는 이런 행사들은 좀 의미도 남다르고 더 특별한 기억으로 남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거의 이제 국가 행사에 앞서서 가기 때문에 늘 이제 전통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이제 왕예복 씨, 조선의 왕묘 하다가 거창한 제가 왕예복 씨 책을 썼던 게 이제 계기가 되어 갔는데 필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미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도시에 가장 먼저 생긴 박물관. 우리가 영화에 뭐 로키에 나왔던 그 장면이 바로 거기였었는데 거기에서의 반응들이 맨 처음엔 무슨 뭐 한복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항시 쇼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란다는 거 거의 열광인 거죠. 정말 얘네들 이런 거 입었어? 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의 현재 옷도 보여주지만 우리는 이렇게 왔어. 우리의 왕의 역사가 천년의 역사였어 라는 걸 다 보여주는 거죠. 근데 거의 모델이 70 몇 명 정도의 옷을 다 입히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열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거기에 보물이 갔기 때문에 우리의 왕의 역사도 간다라는 취지로 갔었던 거죠. 네.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한복이라는 전통을 계승을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건 어찌 보면 큰 경쟁력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가 예를 들어 저희가 그 왕의 옷을 밑에 하인에게 입혔을 때 하인이 왕이 되는 거예요. 하인에게 왕의 옷을 입혔을 때 왕이 되는 거, 뭘 뜻이 의미할까요? 그만큼 옷은 정신과 어떤 자기 그 잡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옷을 하는 사람으로 좀 비싸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떻게 입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격을 기해 이어가면서 최고의 우리의 위상과 우리 어떤 그 격을 이어가자는 거죠. 저는 이렇게 뭐 저변학도 필요한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어간다라는 거, 우리 역사를. 그것이 바로 옷으로 토대된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관념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명절이기는 하지만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한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몸의 태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투도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입고 있는 그 품위에 맞는 말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냥 대충 삐딱하게 텔레비전 앞에 누워서 아이들한테 하는 이야기와 한복을 입고 이렇게 정자세로 앉아서 할 때는 정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신 말씀을 아주 피부로 절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입자가 아니라 그래서 특별한 날, 우리의 그런 날들에는 입어주자라는 거죠. 이어가자라는 거죠. 알고 그러니까 끊어져 버리지 말고 이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는 게 사실 옛날에 그것은 우리의 옷을 입고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변해오면서 빠른 속도로 변하면서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래서 이어가자는 거죠. 끊어버리기 이러다간 끊기게 생겼어요. 안 되죠, 그러면. 네네네. 그걸 위해 노력하고 계신 네. 거고요. 네. 자, 독자분들도 선생님한테 궁금한 점이 참 많았습니다. 독자 질문 보고 계속해서 대답 이어가겠습니다. 한복 보관이 참 어려운데 어떻게 보관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고 싶어요. 드라마 황진이에서 한복을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들었는데 여러 한복들도 직접 디자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컨셉을 잡아서 한복을 디자인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추석 같은 명절이 다가오면 대량 생산한 한복들이 나오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도 또 전통 한복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뭐 작업 다른 것도 많이 하시는데 한복 말고도 다른 작업 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가요? 네, 독자 질문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릴게요. 저는요, 첫 번째 이 질문 나올 줄 알았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는데, 한복 보관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입었던 한복, 올해 꺼내 입어보면 뭔가 변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보관 방법이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보관해야 돼요, 선생님? 보관이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입을 때는 새 옷을 막 입었다가 아무렇게 해서 넣어버렸다가 다음에 곧 못 입어요. 보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묻은 거는 드라이해서 반드시 새 옷처럼 넣어놔야지 보관이 되는 거지. 이 옷들이 입체적인 옷이 아니고 평면 옷이기 때문에 상자 속에 그대로 넣는 게 좋지. 이렇게 옷걸이에 걸어놓는다든가 그럼 형태가 완전히 변해져 버려요. 저희 옷은 장롱 문화의 의상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개켜서 아주 얇은 저기에 넣어서 그냥 넣어도 되고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되지 않아요. 형태가 완전히 변해져 버립니다. 입체가 아니고 평면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을 때 잘 보관을 잘해야 되고 깨끗하게 다시 원 상태처럼 넣으면 다음에 입을 때 새 옷처럼 입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집사람이 딴 건 못하는데요. 한복 보관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지금 장가 갈 때 맞췄던 한복을 지금도 꺼내서 입으면 매년 새 옷 같거든요. 거의 형태만 안 변하면 평생 입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살이 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그대로 입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한복이 너무 좋아요. 장점이네요. 그래서 한복이 여유로운 옷이에요. 조여주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허리를 묶는 거에도 반드시 거의 이렇게 접어질 정도로 사폭이 이렇게 접어지게 약간 배가 나오더라도 약간 벌어지더라도 입을 수 있고 약간 줄어도 많이 포개서 입을 수 있고 여유죠 바로 이게. 지금 선생님께서 입고 계신 이 한복은 실례지만 얼마나? 저는 이 치마는 10년 넘었어요. 세탁하지 않아요. 뭐가 묻으면 그냥 닦고 약간 다려놨다가 또 잘 다려서 상자 속에 넣어놨다가 이렇게 입고 동정만 갈아입고 이러는 거지. 저는 드라이 같은 거 정말 안 시켜요. 옛날에는 드라이가 없었던 거죠. 옛날에 이 옷 다 뜯어서 다시 갈아서 입었는데 지금 못 가니까 거의 저는 이 옷은 10년 넘었어요. 치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동정만 떼고 다시 달고 이렇게 해서 입죠. 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그 의상 만드실 때 컨셉 어떻게 잡으시냐 이런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 사실 그 미디어에서 한복이 어떤 식으로 등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상 자체는 예쁜데 뭐 보면서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거 좀 밑도 끝도 없는 것 같다. 그냥 한복 느낌만 주지 사실은 제대로 고증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오는 드라마가 있고요. 또 너무 그런 것까지 잘 돼 있다라는 어떤 믿음을 주는 드라마도 또 따로 있고 어떨 때는 저것 때문에 잘못된 편견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또 싶은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의상 제작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신지 이런 좀 궁금함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기본적인 틀은 정말 변하지 않습니다. 틀은 이어가되 소재는 얼마나 화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뭐 술을 흔들거나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아니게 틀을 바꿔버리면 보는 상대방도 약간 그럴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나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패션이란 늘 변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되고, 저처럼 정말 고증을 통해서 이렇게 고수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드라마에 나온 거 이런 거는 뭐 정확하게 고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맞게, 그 캐릭터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변화라는 것은 누가 규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그 드라마를 통해서 보는 건 역시나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많이 입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인 거지 다른 건 뭐 꼭 고증이 맞다, 뭐 틀리다 이런 건 없는 근데 겁니다. 사실 뭐 보는 견해에 따라서는 이제 가장 아주 굉장히 고집스럽게 이 고증에만 비중을 둬서 비평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유학자가 하시는 이야기가 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적합이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인이다. 그렇다면 21세기의 한국인들이 뭔가 그 전통 안에서 그것을 이어나가고 또 그것을 우리에 적합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은 결국은 그 자체가 예법에 어긋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늘 패션 이어갑니다. 변화하는 거죠. 변해가는 다 옛날 것만 옳은 거라고 생각하고 옛날 것을 그냥 고증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건 또 관점이 저는 그렇게 썩 좋은 관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앞서서 저희도 뭐 비싸다, 싸다 이런 가격적인 측면 얘기했었는데 딱 요즘 같은 때 마트에 가보면요. 대량 생산된 한복들을 좀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뭐 한복에 대한 가격 얘기 저희가 잠깐 나눴었는데 이런 거는 전통 문화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통 문화가라는 거 글쎄요. 그런 옷들을 통해서 그거라도 그거나마도 입어주는 거는 저희한테는 대단히 고마운 거죠. 근데 너무 만드는 사람이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아니게 만든다면. 그러니까 귀찮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불편하다는 것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다 그러는 거지. 우리 옷은 그렇게 불편한 옷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마트에서 파는 것도 입어준다는 자체만 좋은 거잖아요. 이 아까 왜 냉장고, 화장품 이제 이런 콜라보레이션 하시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새로운 어떤 영역의 작업 무엇인지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우리의 속옷 책을 지금 속옷? 몇 년간 준비하고 있는 속옷. 궁금해요. 네, 우리 아마 전 세계를 돌아봐도 우리나라 속옷처럼 그때 가지수가 많게 이렇게 다 구성된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웃 일본 나라 자꾸 얘기하는 일본 나라 같은 경우 속옷이 일단 없잖아요. 기모노에는. 근데 한복의 속옷은 전부 다 의미를 두면서 속옷이 벌써 7가지씩 입어서 일단 그 풍부한 실루엣을 뽐냈던 거죠. 그래서 속옷, 뭐 속옷 가지수가 7가지다 그랬잖아요. 제가 책이 내년쯤은 나올 겁니다. 우리의 속옷 과연 이어져 가고 있는가, 이어갈 것인가, 이걸 토대로 뭘 변화시킬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속옷에 대한 얘기도 흥미가 굉장히 생기네요. 남자 속옷도 한복으로 따로 있습니까? 갑자기 그게 궁금해지는데요. 거기는 남자 속옷은 없습니다. 일단 책에는 바지만. 없는. 예, 여자 속옷은 겉에 실루엣을 그리기 위해서 그 풍성함을 뭘로 표현하지? 라는 것 때문에 폭이 넓어지고 또 입고 또 입고 했던 거죠. 의미도 있지만 기능적인 측면도 기능적인 게 더 많죠, 속옷이. 예. 그렇군요. 우리 속옷에 대한 책이 나오면 한 번 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추석입니다, 선생님. 오늘 독자분들에게 추석 덕담 한 말씀 끝으로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복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추석날이라도 이날만이라도 한복을 좀 접할 수 있고 하루만이라도 옷을 입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누가 한복을 물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한국인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 저고리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할로윈데이 챙기는 우리 꼬마 애들 보고 너무 좀 안타까웠던 적이 있거든요. 우리 할로윈데이 대신에 이렇게 한복을 입고 다니는 꼬마들이 좀 많은 우리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저고리 김혜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한복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본신의 힘을 다해서 궁중의상을 복원하고 한복을 짓고 있는 김혜순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기에 전통이 그저 전통으로 그치지 않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TV 책방 북소리 다음 시간에도 좋은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